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과 근각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의 확장판이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3차 방정식이고 근이 세근이 주어졌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근이 주어지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얘는 개수가 A니까 A 앞에 두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하나하나 전개를 합니다. 얘를 이렇게 앞에 두 개 전개하고 전개한 거 가지고 얘를 또 전개를 해. 전개를 하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만큼 계산식이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전개는 해주세요. 자, 전개를 하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얘를 앞에 개수가 이제 A가 있으니까 A로 나눈 거야. A로 나눴더니 이런 방정식이 되더래. 이런 방정식이 되더라요. 가만히 봤더니 자, 여기 가운데 봤더니 알파, 베타, 감마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를 우리는 마이너스 3개의 합이라고 할게요. 3개의 합이라고 이렇게 약속인 거죠. 3개의 합인 거고 얘는 가만히 봤더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니까 2개씩 뭐 했어? 2개씩 곱했지. 그래서 이것을 2개씩 곱한 거를 합했다 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매번 이걸 쓰기가 어려우니까 더하기 2개 곱한 거를 더했어. 그래서 x 됐고 마지막을 봤더니 곱이네. 그치? 그래서 여기는 곱는 0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쵸? 또 봤더니 얘들아 마이너스가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붙었고 가운데는 그대로 붙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쵸? 얘 공식도 그래서 제가 2차 할 때도 얘들아 이거 써보자 했던 게 3차도 마이너스 출발이야. 마이너스 플러스 하나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4차야. 그래서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있으면 또 뭐가 될까 얘들아? 플러스가 돼. 이 부호가 맞불 이런 식으로 가. 그런데 우리는 3차까지만 배웠으니까 자 2차는 말풀에서 끝났고요. 3차는 요게 하나가 더 생기면서 맞불 말하는 거 그래서 합에는 마 2개 곱의 합에는 그냥 플러스 곱은 마이너스라는 거 이거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머릿속으로 휘리릭 공부한 다음에 여기 보면 3개의 합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 5니까 5. 얘는 휘리릭 부호 그대로. 곱은 마이너스 붙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하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좀 아까 설명한 것처럼 3차 방정식도 인수분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정리했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합 x제곱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 2개의 곱의 합이 하나 추가되고 마이너스 곱이 옵니다. 자, 얘 알아야 돼요. 3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 써봐.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차 방정식도 얘들아 똑같이 2차 방정식처럼 이제 이렇게 루트, 무리수나 허수의 영역이 오게 되면 항상 켤레로 존재한다라는 거 그냥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필수예제 7번으로 왔고요. 필수예제 7번. 우리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얘를 우리는 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합은 얼마? 자, 마이너스 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하기 3. 2개의 곱의 합. 2개의 곱의 합 익숙해져야 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예요. 얘는 그대로죠. 그런데 1차의 개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3개의 곱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 자, 마였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죠. 1번 볼게요.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제곱해보면 돼.
굳이 변형 공식 외울 필요 없다고 했잖아.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자, 2배의 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여기다 그대로 대입이죠. 얘 얼마? 9. 그치?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니까 더하기 0.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제곱의 합은 얼마다? 9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세제곱이야, 얘들아. 세제곱인데, 세제곱이에요. 얘를 우리가 세제곱 공식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세제곱 공식은 세제곱짜리 3개 더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 기억이 나요?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은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감마랑 만나면서 어떤 공식이 되잖아요. 어떤 공식이 되죠? 이 공식은 여러분이 해볼게요. 요걸로 해서 푸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서 저한테 검사를 맡아볼게요. 저는 조금 다르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 공식에다 넣는 거는 복잡하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자, 해볼게요. 여기서 x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5는 0이잖아. 그럼 얘를 x세제곱은 3x제곱 빼기 5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봐봐. 알파 세제곱은 3알파 제곱 빼기 5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베타 제곱은? 베타의 세제곱도 3베타 제곱 빼기 5로 계산할 수 있고 감마의 세제곱도 3감마 제곱 빼기 5로 바꿀 수 있거든. 응? 그러면 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요거 가지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은 조금 더 간단해져. 얘 대신에 얘를 다 더한 거잖아. 3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5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내가 앞에서 얘를 구해놨잖아. 얼마라고? 9. 9, 3, 27 빼기 15. 그래서 얼마예요? 얘 10이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할 줄 알아야죠. 얘가 눈에 보여야 돼. 그래서 요것도 몇 번 연습하면 당연히 눈에 보일 거야. 그렇게 눈에 보이라고 제가 계속 또 설명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은 얘를 다 이제 전개를 해야 돼요. 전개를 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한번 활용해 볼게.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보여 안 보여?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빼기 감마라고 보여요. 그죠? 그러면 베타 빼기 감마는 3 빼기 알파로 바뀌고요. 얘는 3 빼기 뭘로 바뀌지? 베타로 바뀌지. 베타로 바뀌죠?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3번의 식이 3 빼기 알파, 3 빼기 베타, 3 빼기 감마로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전개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전개해야 돼요. 이거 전개하는 것도 여러분이 해서 한번 저한테 검사를 맡아볼게요. 자, 저는 또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3차 방정식이고 근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인수분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쵸? 인수분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맞나요? 이거를 써놓고 봤더니 여기랑 비교해봐. x에 얼마가 들어오면 되죠? 똑같잖아. 똑같죠? 지금 똑같거든요? 그럼 x자리에 얼마가 들어온 거랑 같더라? x에 3을 넣었을 때랑 같은 값을 구하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x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5잖아요.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27 빼기 여기도 27 플러스 5.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5. 이렇게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간단하게 풀 수 있는 툴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문제마다 조금씩 설명을 해줄 건데 얘가 이런 문제, 이게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고 이렇게 변형하는 부분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요 7번에서 되게 많은 내용을 설명을 했거든요. 요거 다 기록해놓고 공부해가지고 지금 제가 전개해보라는 거 해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선생님이 풀어준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8번으로 넘어왔어요. 8번에서는 2차 방정식에 했던 거랑 똑같은 패턴이다. 알파, 베타, 감마라고 줬어. 그리고 나서 얘로 주어졌을 때 방정식을 구해보재. 됐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얼마예요? 3이에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 두 개의 곱의 합 정리해볼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되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부호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곱은 또 마이너스죠. 맞불마니까 그쵸? 맞불마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근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의 또 합을 구하면 돼. 얘네들의 합을 구하면 되거든.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에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쉽게 구할 수 있네. 얼마로? 얘는 6이래. 두 개의 곱의 합이 조금 더 복잡하겠죠.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자,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네요. 그쵸? 이거를 계산해내느냐, 해내지 못하느냐 그런 차이일 것 같아요. 자, 계산하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이렇게 있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오고. 자, 더하기. 그 다음 여기서 알파, 베타가 있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가 두 번씩 들어옵니다. 이건 전개하면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어. 그 다음 여기 보면 상수 1이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오죠? 그래서 여기 더하기 3. 이건 전개를 하면 돼요. 강의가 길어질까봐 제가 여기는 조금 생략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또 그대로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얘가 얼마니까? 마2. 여기가 3이니까 더하기 6 더하기 3 해서 7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3개의 곱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그 다음에 감마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는 전개해 볼 수 있겠죠?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더하기 1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얘 이렇게 전개가 돼요. 얘 이렇게 전개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 집어넣어. 얼마예요? 1 빼기 2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계산돼서 얘는 3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계산이 됐어. 그러면 3차 방정식 만들 수 있지.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세제곱 합 x제곱 두 개의 곱의 합이라고 했고 빼기 곱이라고 했잖아요. 얘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x세제곱 자 합이 6이니까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 7이니까 더하기 7x 자 더하기 3이니까 빼기 3은 0이에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들아,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의 계산을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쉽게 하는 방법은 제가 개별 첨삭에서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공부해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자, 요거 쉽게 계산하는 방법,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볼게요.
자, 켤레근인데 켤레근은 2차와 마찬가지로 3차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무리수나 허수가 나오는 경우 그럼 얘의 켤레는 1 빼기 i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인데 지금 2개만 주어진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을 알파 이렇게 세 근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세 근의 합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더하기 알파. 얘 계산하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고요. 자, 2개의 곱의 합도 계산해 볼게요. 1 플러스 i 1 빼기 i 그 다음 1 플러스 i랑 알파랑 곱한 거 1 빼기 i랑 알파랑 곱한 거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여기서는 부호 그대로니까 빼기 4 올 거고 그 다음에 3개의 곱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곱하기 알파. 자, 여기도 마이너스죠? 얘를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히 먼저 하면 얘는 얼마예요? 2 더하기 알파가 a라고 나왔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해보면 얘 합차죠? 합차니까 2. 그 다음에 여기 없어져요. 그래서 2알파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2알파가 마이너스 6이니까 알파 값이 얼마? 마이너스 3인 거 계산이 됐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a 값도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계산됐지. 그치? 마찬가지야. 3번 곱도 계산을 할 거야. 이거 계산하면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2. 2 알파가 b야.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니까 자, b는 얼마?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해서 답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아, 제가 앞에서 하나 설명할 거를 놓고 갔네요. 여기서 설명해 볼게요. 이 문제를 설명을 해주고 싶었는데, 자, 이렇게 됐어요. 361번입니다. 얘는, 이 문제는 워낙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요런 툴들로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 보면 알파, 베타, 감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근이 이게 역수가 됐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봐봐. 만약에 내가 얘를 fx라고 했을 때요.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잖아. 이거는 0의 이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는데 지금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뒤집혔다는 얘기잖아. 즉 x 대신에 x분의 1이 들어와도 되는 거야. 왜냐면 알파가 알파분의 1이 되고 베타가 베타분의 1이 되고 감마가 감마분의 1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x 대신에 x분의 1을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x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3의 x분의 1의 제곱 빼기 x분의 1 더하기 1은 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얘를 정리하면 x 세제곱분의 1 x제곱분의 3 x분의 1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분수 계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정한 수를 곱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제곱을 곱했어요. 세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거꾸로 써볼게요. 여기서부터 x 세제곱 빼기 x 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된지. 이게 보여요? 답? 예, 이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 방정식이 역수의 근일 때, 내 근이 역수화 됐을 때, 내 근이 역수화 됐다는 얘기는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예쁘게 정리하면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되는데 자 봐봐. 개수가 거꾸로 됐어요. 여기 있는 게 여기 왔고 여기에 있는 게 2차가 왔고 이렇게 거꾸로 온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가 x세제곱, 여기가 x제곱,
여기가 x, 여기가 상수. 이렇게 바로 가지고 와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알고 있으면 다른 문제 활용할 때도 굉장히 적용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알고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근과 계수의 관계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건 여러분이 해줘야 돼. 뭐냐면 우리 아까 어떻게 구했어? 요거 세근의 합 구했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구해주셔야 되고 2개 곱하기 합. 그 다음에 3개 곱. 이거를 원래대로라면 각각 다 구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다음 문제로 넘어오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방정식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돼요. 3차 방정식 중에서 특수한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x세제곱은 1하고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특수한 형태가 있는데 얘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를 하는 파트예요. 자, x세제곱은 1이면 딱 봐도 x가 얼마야? x가 1인 거잖아. 그치? 얘 같은 경우에도 딱 봐도 x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이 딱 봐도 보이는 거 말고 숨어있는 허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럼 먼저 허근을 찾아야 되니까 자, x세제곱은 1이야. 허근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방정식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1에 세제곱이 숨겨져 있으니까 세제곱짜리 인수분해가 있어요. x 빼기 1. 방정식 구할 때는 인수분해지 얘들아.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자,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야. 부호 반대죠.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x는 1이 존재하지. 이거 말고 딱 봐도 보이는 거 말고 숨어있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x제곱 x 더하기 1은 0. 이것의 두 근을 우리는 오메가 그 다음에 항상 켤레로 존재하기 때문에 오메가 바라고 둔 거죠. 두 근을 오메가 거기 책에 써 있어요. 자, 얘를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W랑 좀 달라요.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오메가를 집어넣어 보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근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근을 구해볼까요? 이 x근을 구하면 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4가 돼서 2분의 빼기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두 근이잖아. 하나가 빼기 1 플러스 루트 3i 다른 한 근이 2분의 빼기 1 빼기 루트 3i 이렇게 해서 두 근이 됩니다. 하나가 오메가면 하나가 오메가 바가 되고요. 만약 얘를 오메가라고 하면 얘가 오메가 바 둘이 켤레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근을 잡을 때 아예 켤레로 써놓을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봐봐. 첫 번째 오메가잖아요. 이 공식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야? 자,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럼 봐봐. 오메가를 세제곱했을 때도 1인 거 알겠어요? 이 오메가는 결국 x니까. 그 다음에 오메가 바를 세제곱해도 그대로 1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 공식에다 넣을 수도 있어. 오메가 제곱, 오메가 더하기 1을 했을 때 0이지. 바를 넣어도 똑같은 거야.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을 했을 때도 뭐가 나온다? 0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 근이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두 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두근의 곱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나요? 두근의 곱이 1인 것도 알 수 있어요. 여기 곱이죠, 얘가. 그쵸? 여기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확장을 시켜볼까? 두근의 곱이 1이기 때문에 얘를 오메가라고 쓰면 오메가 바분의 1 해도 돼, 안 돼? 또는 오메가 바는 오메가분의 1 해도 돼, 안 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역수야. 근이 서로 역수 관계에 있어. 자, 얘도 중요해. 얘도 중요해. 서로 역수 관계로 나타나더라. 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수 관계가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봐봐. 아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랬잖아. 얘를 양변을 오메가라고 나눈다. 오메가라고 나누면 이쪽은 오메가 제곱이 되고 얘가 오메가 분의 1이잖아. 근데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라고 했었잖아요. 오메가 바라고 했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랑 같다도 연결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얘는 이걸 하나하나 외우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들로 계속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문제에서 필요한 거를 내가 적당히 찾아 나가는 거야. 지금 제가 한 요 작업을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노트나 아니면 뭐 포스트잇 사용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검사를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잖아. 세제곱이야.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1은 0이야. 인수분해까지는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여기가 그래서 더하기면 여기도 더하기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의 두근을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1번 봐봐. 거듭 제곱이 엄청 세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소거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규칙을 찾아서 이 오메가는 원래는 여기서부터 오는 거랬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는 거? 1이야. 1 단위로 끊을 수 있어. 그러면 40이면 얘들아, 얘는 i는 몇씩 끊었어, 우리가? i는 4개씩 끊었잖아요. 그쵸? 얘는 3개씩 끊으면 된다는 얘기야. 3개씩. 3개씩 끊으면, 자, y의 39. 3개씩 끊고, 여기 y 하나 남아요. 그쵸? 요렇게. 20은 y의 3개씩 끊으니까 18로 끊을 수 있고, y의 제곱이 남습니다. 더하기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그럼 왜냐면 39니까요. 여기다가 39를 만들면 얘는 1이 되거든. 1이 되니까 얘가 1이 돼. 얘가 1이 돼서 여기 오메가, 얘도 1이 돼.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얘 때문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인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1번의 정답은 0이야.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 2번도 볼게요. 2번도 일단 깔 수 있는 거 까볼까? 자, 얘 얼마예요? 1이죠. 얘도 3개를 정리해. 그럼 뭐야? 오메가 제곱. 얘는 6개 정리할 수 있어. 3개씩 끊으니까. 자, 얘는 1이야. 얘도 9개 정리하면 얼마? y 제곱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게 계산해 볼까요? y 제곱이 몇 개? 2개. 오메가 제곱이 2개. 여기 오메가 제곱. 그러면 봐봐. 오메가 제곱 됐고, 오메가 제곱 됐고, 2개 있고요. 더하기 1 있고, 그치? 지금 여기 1만 몇 번 있어? 1만 3번 있네? 3번 있어서 여기가 1 이렇게 돼. 아니면 그냥 정리해도 돼. 2 오메가 제곱, 2 오메가 더하기 3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봐봐. 2로 묶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얘를 계산해낼 수 있거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니?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얼마야?
마 2 더하기 3해서 얘는 1이에요. 될 수 있지. 근데 선생님은 이제 이게 눈에 보이니까 얘를 한 번에 0으로 보내고 얘만 남기려고 그렇게 묶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3번도 정리할 수 있는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얘는 정리할 수 있는 게 지금 얘밖에 안 보인다. 9, 오메가 9으로 까면 얼마만 남아? 자, 오메가만 남아.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오메가 더하기 1이고 3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바 이렇게 돼 있네. 오메가 제곱은 얘들아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자, 이 문제는 봐봐. 우리가 아까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를 역수로 표현할 수 있니? 얘 오메가 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오메가 제곱까지 올 수 있다고 했었죠. 여기서 봐봐. 얘를 양변을 오메가라고 나눠.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요.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근데 오메가 분의 1이 역수여서 오메가 바까지 왔었잖아요.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 그래서 이 오메가 바를 우리는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오메가 바를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봐봐. 오메가 더하기 1은 얘가 5 오메가 제곱이 되거든. 자, 봐봐. 근데 또 있어. 여기서 봐봐. 여기 보이죠? 여기서 요거 보여야 돼. 여기. 오메가 더하기 1 보여 안 보여? 오메가 더하기 1은 얘를 이렇게 넘기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돼. 그래서 요거 대신에 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 그래서 오메가 제곱 지워져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응? 자, 봐봐. 얘는 그래서 특수해. 조금 이렇게 돌고 막 약간 이렇게 주기성도 있고 이렇게 돌고 돌아서 막 뭔가 식을 막 예쁘게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특수하게 따로 배우는 거고 오메가라는 이름도 따로 부여를 해준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왜냐면 여기서 내가 찾아내야 되잖아. 필요한 부분을. 역수도 찾아내야 되고 막 넘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넘기고 찾아내는 것에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보다는 찾아내는 것에 집중을 하면 이 오메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점수를 주는 파트야. 절대 어렵게 안 나오고 어려워도 이 정도 선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오메가 부분 얘들아 공부 많이 해서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하시고 제가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라고 했던 부분도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첨삭을 받도록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